안녕하세요. 서쌤입니다. 최신 기출문제 2019년도 2회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Ni형 밀링머신의 크기 또는 호칭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밀링머신의 크기를 표시하는 방법은 테이블 작업면의 크기, 테이블이 얼마나 큰가 또는 테이블이 어떻게 이동하는가, 얼마나 이동하는가에 따라서 크기를 주로 이야기하죠. 하나씩 보겠습니다. 콜리척의 크기는, 콜리척은 파이가 작은 공구를 물려주기 위한 척이죠. 이 척의 크기로 밀링머신의 크기를 표시하지는 않죠. 1번은 틀렸고요. 2번, 테이블의 작업면의 크기. 이 테이블 작업면의 크기에 따라서 더 많은, 더 큰 공작물을 올려놓을 수 있으니까 그거에 따른 밀링머신의 크기를 분류하기도 합니다. 3번, 테이블의 이동거리. 이 테이블이 좌우, 전후, 상하로 움직이는 이동거리에 따라서 밀링머신의 크기를 분류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이동거리를 기준으로 한 호칭 번호가 있죠. 넘버 1, 넘버 2라고 해서 1호기, 2호기라고 해서 크기별로 부르는 호칭이 또 따로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밀링머신의 호칭을 표시하고 1번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5번 보겠습니다. 선반 가공에 영향을 주는 절삭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절삭 조건은 결국에는 마찰 저항으로 인한 절삭 저항이죠. 절삭 저항을 어떻게 제어하느냐에 따라서 이 절삭 조건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 이송이 증가하면 가공 변질층은 깊어진다 라고 했죠. 이송이 증가하게 되면 절삭 저항도 증가하게 되죠. 빠르게 깎아나가니까 그만큼 저항이 크겠죠. 그렇다면 가공할 때 이 변질층이 가공물에 깊게 남아있겠죠. 1번은 맞고요. 2번, 절삭각이 커지면 가공 변질층이 깊어진다. 절삭하는 각이 커지면 절삭 저항이 커지게 됩니다. 경사각 하고는 반대 개념이죠. 그래서 절삭각이 커지면 절삭 저항이 커지게 되고, 절삭 저항이 커지게 되면 가공 변질층이 깊게 남게 되죠. 맞고요. 3번, 절삭 속도가 증가하면 빠르게 자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공 변질층이 얕아진다. 우리 구성인선에서도 구성인선을 방지하려면 빠른 속도로 내리치죠. 공구를 절삭 속도를 높여서 하면 가공 변질층이 얕아집니다. 절삭 속도를 증가하면 절삭 저항이 작아지고 가공 변질층이 얕아지죠. 4번, 절삭 온도가 상승하면 가공 변질층이 깊어진다라고 했는데, 절삭 온도를 상승시켜서 가공을 하면 고온 가공이죠. 제결정 온도 이상에서 하는 열강 가공이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온도를 높여서 하면 피삭성이 높아지게 돼요. 가공물이 잘 깎이게 돼요. 그리고 소비 동력도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사실상 가공으로 인한 변질층은 얕아지는 거죠. 깊어지는 게 아니고, 가공물이 잘 깎이게 되니까 가공 변질층은 얕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죠. 정답은 4번입니다. 8번 보겠습니다. 도면에 편심량이 3mm로 주어졌다. 이때 다이얼 게이지 눈금의 변이량이 얼마로 나타내도록 해야 편심이 되는가 라고 했죠. 편심량을 알기 위해서는 다이얼 게이지의 눈금을 보고 편심량을 알 수 있는데, 이 공식을 아셔야 됩니다. 편심량의 2배가 다이얼 게이지의 눈금에 표시가 돼요. 이 공식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편심 문제 나올 때 항상 나오는 문제죠. 지금은 편심량이 3mm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2를 하면 6mm가 다이얼 게이지 눈금에 나타나는 거죠. 정답은 3번입니다. 11번 보겠습니다. 원주를 단식 분할법으로 32등분 하고자 할 때 다음 준비된 분할판을 사용해서 작업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단식 분할법이면 분할 크랭크를 1회전시키면 주축이 40분의 1 회전하는 거죠. 이 원리로 이제 분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공식이 있죠. n분의 40. 그래서 여기 있는 라지 n이 내가 원하고자 하는 분할 수죠. 그래서 분할수를 그대로 대입합니다. 이 분수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분할판에 있는 구멍열에 따라서 아래에 있는 수가 구멍열의 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 있는 숫자 중에 맞는 것을 고르는 거예요. 근데 32라는 숫자는 없죠? 그러면 약분을 한번 해봅니다. 2로 약분을 하면 16분의 20도 같은 숫자죠. 근데 여기 16이라는 숫자가 있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대분수로 만들어줘요. 1과 16분의 4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죠. 이때부터 이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앞에 있는 숫자는 1회전, 회전수예요. 회전. 그리고 아래에 있는 숫자는 구멍 열의 숫자예요. 그리고 위에 있는 분자는 구멍에 한 번에 얼만큼 돌리느냐. 그래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분모를 먼저 읽어줘요. 16 구멍열에서 1회전 할 때마다 4구멍씩 옮겨가게 되면 32분할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방법대로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죠. 16구멍열에서 1회전마다 4구멍씩 옮겨가지고 가공을 하게 되면 32등분을 할 수 있는 가공물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정답은 1번입니다. 14번 보겠습니다. 고속도강 공구를 사용해서 저탄소 강제를 절삭할 때 가장 일반적인 구성인선의 임계 속도를 물어봤죠. 임계 속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50m/min이 있고 120m/min이 있죠. 그 중에서 50m/min은 구성인선이 발생하기 쉬운 임계 속도예요. 그리고 120m/min은 구성인선을 방지하기 위한 임계 속도죠. 우리가 구성인선의 일반적인 임계 속도를 이야기할 때는 구성인선은 방지되는 게 좋죠. 그래서 120m/min을 이야기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5번 보겠습니다. CNC 선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축은 공구대가 전후, 좌우의 두 방향으로 이동하므로 두 축을 사용한다. CNC 선반에서는 지름 방향인 X축과 축 방향인 Z축이 있죠. 그래서 이 두 축을 사용하게 됩니다. 맞죠? 2번 휴지, 드웰 기능은 지정한 시간 동안 이송이 정지되는 기능을 의미한다. 맞죠? 그래서 드웰 기능은 홈바이트로 가공을 할 때 많이 쓰는 지령이죠. 3번 좌표치의 지령 방식에는 절대 지령과 증분 지령이 있고 한 줄에 두 가지를 혼합해서 지령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죠. 절대 지령을 쓸 수도 있고 증분 지령을 쓸 수도 있고 두 가지를 혼합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X1.0, W 2.0 이렇게 해서 혼합해서 쓸 수도 있죠. 3번이 틀렸네요. 4번 테이퍼나 원호를 절삭할 때 임의의 인선 반지름을 가지는 공구에 인선 반지름에 의한 가공 경로의 오차를 CNC 장치에서 자동으로 보정하는 인선 반지름 보정 기능이 있다. 말이 길어서 어려워 보이는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바이트는 이렇게 뾰족하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끝이 이렇게 인선 반지름이라고 해서 라운드가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R이라고 잡죠. 그러면 이 뾰족한 끝으로 어떤 가공물의 모양을 가공하는 것과 인선 반지름이 있는 상태에서 가공물을 가공하는 것은 치수의 오차가 생길 수 있죠. 이 오차를 CNC 장치에서 자동으로 보정해주는 인선 반지름 보정 기능이 있다고 물어보는 거죠. 맞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20번 보겠습니다. 연삭 균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연삭 균열이라고 하면 가공물을 연삭했을 때 연삭열에 의해서 미세하게 그물 모양의 균열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열팽창에 의해서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 열팽창에 의해서 발생된다. 맞죠? 2번 공석강에 가까운 탄소강에서 자주 발생된다. 연삭균열은 탄소강에서 자주 발생이 됩니다. 3번 연삭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합도가 연한 숫도를 사용해야 된다. 부드러운 숫도를 사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송을 크게 해야 돼요. 그리고 연삭액을 제공하면 좋죠. 그리고 1회 연삭할 때 연삭량을 작게 하면 연삭균열이 방지가 됩니다. 3번도 맞고요. 4번 이송을 느리게 하고 연삭액을 충분히 사용하면 방지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느리게가 아니죠. 이송을 빠르게 해야지 방지를 할 수가 있어요. 정답은 4번입니다.